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춘각의 풍파입니다. 원제는 영춘각지 풍파, 영어명은 The Fate of Lee Can. 1973년 호금전 감독의 작품으로 이려화, 전풍, 서풍, 백응, 모영, 한영걸 등이 출연합니다. 원마렵인 1366년 조정은 부패하여 민심은 흉흉해졌고 뜻 있는 군웅들이 할거를 하는데 가장 큰 세력은 주원장이 이끄는 10만 농병이었습니다. 당시는 전투 외에 첩보전도 치열했습니다. 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는 증서평장정사, 하남 산동행 추밀원사, 또 산서성 행대어사를 겸한 하남황 이찰한이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이완하는 유능한 참모로서 주원장의 작전을 짜는 책사죠. 그가 군사를 배치한 포병도를 팔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접촉하려 합니다. 거래는 산서 황의원의 영춘각이라는 객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같은 정보를 입수한 협사들도 이찰한을 제거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하지만 누가 올지 또 온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협사들도 오겠지만 조심성 많은 이찰한 또한 먼저 첩자를 보내 탐색할 것이 분명합니다. 영춘각의 주인이자 혁명단의 일원인 만인미는 소매치기 출신인 흑목단, 산적 출신인 야래향, 그리고 미색이 뛰어난 수밀도, 소련 등 흑도 출신의 인물 4명을 하녀로 새로 고용합니다. 이런저런 손님들이 객잔으로 속속 모여드는데 흑목단은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도박판에 낀 손님의 모자에 달린 옥장식을 슬쩍 했다가 만인미에게 들켜 혼이 나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3명의 사내가 들이닥쳐 다짜고짜로 칼을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공이 높은 4명의 낭자들에게 제압되어 헛간에 갇힙니다. 그들에 이어 상인 왕준과 노래를 파는 매가자 사운산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만인미에게 식대를 치르며 엽전으로 서로의 신분을 밝힙니다. 비밀결사들의 밀마, 암호죠. 또 새로운 손님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도박판에 끼어듭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흑목단과 야래양은 그들이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사기꾼들은 칼을 들고 저항하지만 곧 제압되어 쫓겨납니다. 종업원 중 미모가 뛰어난 수밀도를 문묵제라는 손님이 찝적댑니다. 그런데 비밀결사 왕주는 그가 유명한 비적이며 이찰한의 첩자일 확률이 높다며 그를 다그칩니다. 결국 문묵제는 실토를 하고 앞서 여인들이 잡아가둔 3사람을 자신이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도망치던 3사람은 서운산에 의해 제거됩니다. 또 여주인 만인미에게 흑심을 품었지만 늘 헛문만 켜는 지역의 관리 함루코가 나타납니다. 만인미는 왕중과 서운산을 자신의 친척인데 객잔일을 도우러 왔다고 소개합니다. 드디어 이찰한이 나타나고 함루코는 그를 극지인이 맞는데 놀랍게도 이찰한은 근처에 있는 다른 객점의 주인 유씨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씨가 옛날에 주원장 밑에 있던 자라면서 분명히 근처에 일당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유씨는 죽임을 당하고 이찰한의 부관 조옥권이 함루코의 부하인 단사관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함루코는 어쩔 줄 모르고 조옥권은 만인미를 비롯한 종업원들을 하나씩 따로 불러 심문을 합니다.
심지어 왕주는 얻어맞기까지 하죠. 하지만 조옥고는 혁명결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준을 때리면서 몰래 동전을 보이며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옥고는 이찰한이 머무는 2층에는 절대 출입을 하지 말고 허락 없이 외출도 말 것이며 절대 다른 손님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튿날 언덕으로 온 이찰한 일행, 책 쌓인 심천송을 만나 포병도를 건네봤습니다. 하지만 이완화가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이라고 하자 조옥건이 뒤를 따라가 화를 쏩니다. 하지만 심천송은 화살을 맞은 채 도망갑니다. 객잔으로 돌아온 조옥건은 만인미에게 이찰한이 내일 떠날 예정이니 오늘 밤 포병도를 훔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엄중합니다. 이찰한과 이완화가 외출한 중에도 그의 수하들은 술을 권해도 마시지 않고 경계에 철저합니다. 그러자 사운산이 바둑판을 가져와서 그들의 이목을 끄는 순간 흑목단이 이찰한의 방으로 잠입합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함은 열지만 포병도는 보이지 않고 봉서 한 장이 있기에 그것을 빼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사적인 서한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데 이찰한 일행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래층에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이찰한 일행은 모두 내려가서 서운산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동안 수련이 편지를 가져다 놓으려 2층으로 갔다가 이완화에게 들켜 죽임을 당합니다. 함은 살펴본 이찰한은 누군가 함을 열었다며 측근인 조옥곤조차 의심을 하죠. 그리고 이찰한은 함룻고를 불러 승진을 약속하며 객점 주인 만인미에게 은 200냥을 주라고 합니다. 이에 동생 이완화는 은 100냥과 보석을 주며 죽인 여인의 장례를 잘 치러주라고 합니다. 이찰한은 회계를 보는 왕준을 불러 조정에서 인재를 모집하는데 너는 좀 쓸모가 있을 것 같다. 함록거가 승진하고 나면 네가 이곳의 단사관을 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원장의 첩자가 있으니 죽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가리킨 인물은 노래를 파는 서운산. 이찰한의 압력에 왕주는 서운산의 목을 조르다가 그의 비파에 숨겨진 칼을 빼내어 공격을 합니다. 혼전이 벌어지는데 이완화는 조옥건을 공격하고 그를 막는 소순자를 죽입니다. 도망치는 이찰한을 추격하던 수밀도가 죽고 모두가 그를 쫓습니다. 사운산이 이찰한과 맞서는 동안 만인미는 화살을 쏘아 이찰한에게 부상을 입히죠. 그러나 그 와중에 흑목단이 그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러자 일행은 사로잡은 이완화와 맞바꾸자고 하죠. 흑목단은 이찰한에게 풀려나면서 그가 허리춤에 숨기고 있던 포병도를 훔쳐내지만 이완화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분노한 일행이 모두 덤벼들어 이찰한을 쓰러뜨리고 생포한 배신자 심천송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호금전의 객잔 4부작 중 한 편으로 정사보다는 야사에 가까운 내용의 고대의 첫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른바 호금전 군단이라는 인물들이 총동원되었고 그가 중시하는 미학, 즉 움직임과 미장센이 완벽하게 주제의식과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객점이지만 편히 쉴 수 없음은 인생의 덧없으며 초인적인 무공도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작은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초월한 중국의 철학을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호금전의 멋과 맛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싸움의 장소가 아무런 풍광도 없는 그 황량한 사막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좀 어우러질 수도 없었고
후반부에는 칼이 아닌 권각을 이용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진 때문이랄 수도 있습니다.